노력을 보여주셔야, 그러니까 노력을 시각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 여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노력에 감동을 하지 온라인에 와 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처음에 LCD 화면을 쫙 이렇게 해서 노트북 딱 연결해서 상담할 때 이걸 샥 땡기면 LCD 화면에 쫙 뜨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화면 2개 될 때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딱 했는데, 멋지지 않냐. 상담할 때 엄마한테 뽕가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들 뿅가지 않아요. 아무런 기술에 관심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그 특성이 좀 더 그럴 수도 있죠.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감동하냐? 아까 저 체크리스트에는 감동하는 거죠. 그렇게 애를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직접, 이거는 좀 힘드시더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생스럽지만 사실은 고생도 아니에요. 뭐 어차피 할 거, 유형분석 할 거 오라고 해서 거기다 좀 일정하게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적으로 우리 본원에 김정표라는 학생이 축구 선수였는데 사실은 굉장한 점수가 올랐습니다. 한번 우리 오신 김에 우리 본원 의원님 와서 김정표의 예를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정표라는 학생이 이제 작년 중학교 3학년 한 5월경에 왔는데 저희 본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케이스 학생이었습니다. 운이 굉장히 좀 좋았죠. 처음에 이제 계속 중학교 때 이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뭐 시험 점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20점, 30점 이렇게 맞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축구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키겠다고 마음 먹고 저희 본원에 이제 보내줬어요. 보냈는데 이제 메솔릭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성적 향상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아주 좋은 메솔릭을 사용해서 성적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된 아주 좋은 케이스의 학생이 좀 됐고,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축구만 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될 거냐, 이런 불안감도 이제 가졌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학생을 잠깐 보시면, 제가 사례를 보시면, 이 학생은 지금 이렇게 중3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이 수직형이죠? 수직형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3학년 시험 대비에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 3등급 유형 60점 목표는 나름 시간을 오래 갖고 하면 해냅니다. 근데 2등급 유형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좀 쉬운 단어는 됐는데 1등급도 도전하고 스스로 해보라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죠. 어쨌든 열심히 해서 72점이 나왔어요. 축구 선수가. 근데 얘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단 8개월 정도 만에. 보시다시피 이제는 1등급을 막 도전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죠? 여기서 막 1등급 막 도전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짓 안 해요.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메스올릭을 제가 감히 이 말씀을 할게요. 메스올릭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써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관점에는. 왜냐면 저는 가르쳐 봤잖아요. 1등급 푸는 거 의미 없는 거 저는 압니다. 왜냐면 1등급을 저는 왜 기출문제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 기출문제 시험지 나눠주면 선생님만 좋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자면. 풀어라. 심지어는 옆 학교고 풀어. 심지어는 시험 전날에는요, 옆에 얘가 동안고 애가 시험을 치는 날인데, 내일 시험 치는데, 찌뿌둥하고 하는데, 마침 중앙고 애가 오늘 시험 치다고 시험지를 가져와요. 그거 나눠주면서 풀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데, 짜증나는 거 내가 쉬려고 나눠줬는데, 걔가 중앙고 문제를 풀다가 중앙고에 아주 어려운 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60점도 못 받는 애인데 1등급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야 새끼 꺼져. 넌 그거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더러운 선생이고 민망하니까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30분을 설명했는데 이 새끼 못 알아들어요. 정말 짜증나는 거죠. 고통은 걔 때문에 고통 다 받는 결국에는
그 짓도 우리가 사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 의미 없는 짓을 서로 한다는 거죠. 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편하냐? 편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명확한 목표를 주고, 야, 1등급 하지 마. 2등급 믿어. 2등급까지만 딱 해. 그리고 80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우리 고생하지 말고 공부하면, 결국에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8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98점이 진짜 나왔고요. 98점 나오고 나서 저기 아버지가 돈 아깝다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학원을 끊었어요. 보는 원장님이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학원을 끊었어요. 학원을 끊고 다시 다니죠. 누가 전화하셨죠? 네, 실장이 상담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시 다니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학원에는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일어났고요. 이 김태현이라는 학생은 저희 본원에 저희 코나투스 학원이라고 돼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하려는데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시험 대비 단원별 학습이 믿을만한 게 5, 5, 3, 5, 2인데 3, 2, 2에서 진짜 하나씩 딱딱 틀렸어요. 하나씩. 그래서 시험 대비 단원별 학습 레벨이 높으면 안 틀립니다. 근데 숫자 거짓말 하지 않아요. 3, 2, 2에서 정확하게 하나씩 딱딱딱 틀렸습니다. 근데 왜냐면 아까도 우리 구자민품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메솔릭 가입하시기 전에 한 달 고민하셨고 그렇죠. 가입하시고 나서도 메솔릭 안 믿고 자기 그 기출문제 방식으로 하셨고 그러다가 두 번째 믿을만 하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올인해서 쓰시고 이제는 기출문제도 안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들을 잘 안 쓰세요.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얘가 저랑 상담을 했을 때 우연히 여기 3, 2, 2에 딱딱 하나 틀리는 걸 보고 얘가 요 다음번 시험에는 전부 이 달인 마크를 받았습니다. 걔가 이거 시스템 믿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전교 1등이 되고 전교 1등이라 계속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 우연히 100점을 받았는데 전교에서 지 혼자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 친구들이 몇 명, 한 3명, 4명, 한 4-5명 정도 왔을 거예요. 얘 소개로만. 얘 소개가 아니라 얘 이름을 대면서 왔는데 한 4-5명 왔는데 계속적으로 그 4-5명 중에 한 3명은 얘보다 잘하는 놈이었어요. 지금은 얘가 전교 1등 못합니다. 당연히. 걔가 더 잘해요. 오네들. 그런 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메스홀릭 상담할 때 저희 메스홀릭을 가지고 이 색깔의 의미를 어머님한테 상담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여기 2등급, 1등급만 이번 시험 때 관리하시면 100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만 두 줄만 관리하시면 87점, 80점 사이에, 90점 사이에 점수 나옵니다. 믿어주시면 되고 정 안 되면 3등급 한 줄만이라도 맞으면 60점은 나옵니다. 운 좋으면 찍어서 72점도 나오고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나의 활용의 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습 보고를 문자 서비스가 나가는데 문자 서비스가 저희가 좀 아직은 좀 싸게 못해서 거의 22원인가 뭐 이렇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나가는 이 문자 서비스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고 그 문자 서비스 하시고 이 URL 누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수가 나가고 여기에 뭐 도전한 것도 나오고 여기에 매번 점수도 나옵니다. 미수행, 수행. 근데 이제 저랑 우리 본원장님도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점수 빼야 된다. 학원으로 전화 와가지고 막 난리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점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고 기능에는 점수 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점수 빼는 게 나은 거예요? 점수 넣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원에서 이제 이 본사 대표님하고 굉장히 많은 선전이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점수가 들어가게끔 해서 이게 보고가 나갔는데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제 불안한 측면이 뭐냐면 이 컴플레인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가 예상이 좀 잘 안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그 느닷없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학습 보고가 매번 나가는 것을 선생님이나 원장이 매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사전에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도 이제 응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매일 저렇게 수업할 때마다 이게 저 학습 보고가 나가는데 그 일일이 다 체크하기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단원이 좀 어려워서 학생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전교권에 있는 학생인데 점수가 50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원이 이제 관리를 할 때 자신감이 있고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이제 못한 사례들도 사실은 이제 일선 학원들에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본원에서는 이제 수행 미수행 정도로 해서 좀 완화시켜서 좀 가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컴플레인도 사실 받았고, 근데 이제 본사 쪽 입장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학생 상황을 이제 알게 하고 노출을 시키고 대신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원 원장님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 정확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80점을 맞아야 될 학생인데 50점이 나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점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학원 운영에서는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장인데, 이 학원마다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놓고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본사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을 바꿔드린 것은 점수를 빼자고 저랑 악유를 해서 제가 결국에는 져서 점수를 빼는 걸로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점수 넣는 쪽이 차라리 낫더라라고 이제 역으로 오신 거죠. 근데 실제로도 부장에서 점수 넣죠. 네. 그 점수 나가는 현재 과정에서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잘 얘기한 그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적당하게 설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를 안 넣으면은 나중에 자기 애가 그렇게 못하는 줄 모르고 맞아요. 뒤집어 쓰잖아요, 저희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시는 게 자기가 알아야죠. 자기 애가 잘하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점수를 만들어주는 건 내가 만들어주지 네 애는 원래 못 났어. 그런데 내가 이 쌩 관리를 해서 너의 아들을 점수를 나오게 해주는 거야를 어필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생스럽지만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죠? 고생스럽지만 자꾸 유형분석 보여주고 옛날에는 이랬던 거 지금은 내가 유형분석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학습보고서에 가시면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옛날에 너네 구렸는데 시험 대기 끝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관리해줬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 시각화되는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은 이게 이제 학습 포트폴리오입니다. 종이값이 아까워도 일정한 양은 이렇게 적당한 양은 포트폴리오로 주시는 게 좋아요. 프린트가 아까워도 프린트를 주시고요. 유형 분석도 가끔 프린트를 주십니다. 만약에 기계가 있어도, PC가 있어도. 그리고 나서 학습 보고서 2주차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학원 들어오면서 폴더가 쫙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애들 넣는 거 있죠? 바인드가 있고 바인드에다가 애들 이 프린터 푼 거는 집에 가져가면 다 쓰레기밖에 안 돼요. 야, 여기다 버려, 여기다가.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앞에 순서를 따져서 차곡차곡 하는데 어머님들 그렇게 안 봐요. 툭 보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무슨 챕터 압니까? 그냥 애들 보고는 막말을 하면 쳐넣으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쳐넣어, 그냥. 바인드에 대충 넣으면 마지막에 선생님이 툭툭 쳐서 그냥 표지만 이종수의 학습 보고서, 즉, 이 유형 분석이 있는 학습 보고서를 그냥 거기에 올려가지고 두툼한 표지 만들어서 그냥 찍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멋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색종이, 심지어는 무슨 유리 A4 사가지고 표지까지 만들어서 멋지게 책을 딱 만들어서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거 안 보내게 돼요. 근데 표지가 멋지다고 어머님이 관리 잘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일정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 한번 해주고. 근데 그걸 이쁘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이쁘게 하는 게 좋겠죠, 똑같이.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지 올리시고 그냥 굵은 스테이플러로 툭툭 두 개 대충 찍어서 그냥 확 보내버리세요. 그래야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줬다는 걸 자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는 다시 또 2주차에 한번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학습 포트폴리오 또 유형 분석하고 나면 이번에는 4주차에는 진단 테스트를 치십시오. 그래서 왜냐면 진단 테스트 치면서 1시간 쉬면 좋죠 뭐. 진단 테스트 치시고 그걸 또 표지 삼아 올리시고 툭툭 찍어서 그냥 보내면 2주차하고 4주차에 어머님하고 컨택할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유형 분석 체크리스트와 이거는 시각화라는 의미에서 관리의 시각화, 그죠? 관리의 홍보죠, 알림이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성이 작용해야 되는데 감성이 작용하지 않는 홍보는 제대로 된 어머님들한테 하는 홍보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뭐 효율적인 공부를 하자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뭐 PPT 보는 거는 마무리하고요. 질문을 지금부터 잠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부장 명품 원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써보시고 한 분한테 한번 질문을 받아보시고 제가 보탤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 시간 분배를 야간 자율학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평일 때 거의 9시에 1학년 같은 게 마치고 우리는 9시 반. 보통 공유시 같은 11시까지 수업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 명품학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3월달 저희 지역도 3월달에는 그 강제 자율학습이 있어서 주중에는 수업을 좀 하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이제 한날 몇 시간 하냐면 10시간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정상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주 3회 3시간씩이에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두 번은 본학년 거에 대한 심화를 나가고요. 한 번은 계속 그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 것도 방법인데요. 제가 고등부는 제가 좀 더 전문가입니다. 재수반도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되도록이면 고등부생한테는 좀 프로젝트를 좀 사주시면 매스올릭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애들한테 개념 특강까지 들으라고 하시고요. 쭉 개념 수업 위주로 방학 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애들 방학 때 특강을 들으라고 하면 듣습니다. 믿음있는 학원은 또 들으라고 하면 진짜 듣거든요. 저희 학원은 특강을 250%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2강좌는 기본 듣고 3강좌 듣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듣기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들어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들을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반이다 그걸 판서하고 수업을 하면 1시간 반에 많이 못 나가요, 사실은. 유형을 많이 못 보여주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프로젝트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9시 반부터 수업 지나가면 11시잖아요. 애들 피곤해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10시에 오는 애들도 있고 한데 막 열심히 그때 개념 강의를 하시면 대부분 막 졸고 초자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힘들다고 하고 끊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유형을 띄우면서 대화형으로 막 수업을 하면 잘 수가 없어요. 야, 공식이 뭐냐? 그리고 제가 조는 놈 있으면 야, 공식이 뭐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또 애가 졸면은 지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서 야, 이거 졸지마 서비스야? 이러면서 계획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계획 그 해고를 초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애가 막 좋아하죠. 야, 이러면서. 근데 바꿔줘도 괜찮은 건 뭐냐면 걔가 자기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굉장히 열심히 듣고 가끔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고를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식으로 스피디하게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들을 내가 프로젝트로 애들 유형 바꾸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말에 와서 그 유형 분석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록으로 바꿔 그리고 애들한테 명령을 하시면 애들이 싹 바꿔놔요. 주말에 이제 유형 분석을 하고 주말 특강을 하나 더 하시면 붙여서 유형 분석 바꾸는 시간을 배정하시고 아니면 교실 하나 빼서 고등부 위주로 관리하는 교실 하나를 첨삭실을 만들어서 애를 다 넣고 아까처럼 코칭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야기만 이제 고등부는 사실 질문 좀 받아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을 박아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실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쇼도 가끔은 합니다. 어떤 쇼를 하냐면은 이게 애들이 숙제를 이제 전일, 금일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극단적으로는 어머니를 불러서 유형 분석이나 이거 저희 하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이거 우리는 온라인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체크리스트 다 해주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걸 왜 온라인이라 그러냐. 너 답 넣는 거는 기록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온라인이냐. 학원은 온라인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전달 정확해주고 그래서 그럼 온라인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그러면 이제 답을 전일 학습, 금일 학습 답을 당신이 입력해줘. 유형 분석 답 당신이 입력해줘. 애가 메소리 때문에 컴퓨터 한다. 그 순간에 줘봐 내가 답 입력해줄게. 그러셔라. 그죠? 메소릭은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 입력하는 순간에 야야야 가져가 내가 입력해줄게. 그러셔라 차라리 그러면. 메소릭을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숙제를 안 하고 얘가 전날까지 입력 안 해놓으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당신한테 전화할 거야. 왜? 입력 왜 안 해줬어요? 이렇게. 실제로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상담합니다. 안 하면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 모니터 앞에 앉으라고 해요. 왜 입력 안 해준다 그러고. 보십니까? 유형분석 로그 하세요? 보세요. 빨갛죠? 이거 주말에 와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번 주말에 바뀌었죠? 이렇게 또 쇼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들의 분위기가 확 이게 반전됐어요. 수학을 온라인 이렇게 싹 들어가고요.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학원에서 포장해서 잘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전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하시고 학생들한테도 아까처럼 그냥 유형 분석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이럽니다. 쌤 푸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유형이잖아, 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쌤을 풀면 너네는 관리를 못 해주지만 이걸 풀면은 관리를 해주고 쌤은 뭐 B단계밖에 네가 더 푸냐. 그죠? A레벨 많이 다시 풀고 C레벨 다시 푸느냐. 그런 얘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돌아가서 고등부는 좀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거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유형 분석 위주로 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교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원장님께서는 유수에서는 100% 이를 갖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대로 만들어야 되죠. 네. 저는 그 교재를 중등부를 예를 들면 한 학기를 중간 기말에서 2개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해가지고 그 중간고사가 끝나면 아까도 그 진단고사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파트가 끝나면 진단고사를 봐서 어머님들한테 그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는 한 학기를 뭉뚱을 해서 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그 시기라든지 안 그러면 고등부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애들 하는 그 시기에서는 이거 레스올릭 교재 자체가 갖고 있는 필수 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초를 닦는 데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더 커야 되지만 그러니까 6학년에도 연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뭐 점수나 유수 계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형보다는 오히려 그런 계산적인 문제들을 연습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연습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레스올릭 교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솔직히 영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게 선행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행도 선행이고 본학년 들어가지기도 대비 과정 할 때요? 예비 중등, 예비 고등을 할 때 교재 자체는 그냥 고1 교재의 수준만을 조금 다른 하 과정인데도요? 상하 제가 저희 아니 그 레벨이 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과정은 예를 들면 예산까지 가서 어느 정도 한 70대까지 나오는 애들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에 서로 들어왔을 때는 연산이 안 되고 주소식도 안 되고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수업에 들어갈 때 애들 같은 거 다루는 것들 중에서 학년과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그 이제 구장하고 그것도 하잖아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이제 교재를 만드는 방법,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업데이트된 교재 만드는 방법을 먼저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재는 이제 중등부는 좀 쉬운 교재가 차를 하면은 나오고요. 연산이 많은 문제집이 나옵니다. 초등부는 좀 있으면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리드를 반영해서 교재 만들기를 이렇게 하시면, 교재를 한 학기에 두 개로 쪼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개념과 필수 예제를 넣고 한 교재는 전일금이를 빼시고 다 빼시고 교사형도 지금 만들어집니다. 해설 답만 있죠, 교사형은. 근데 어쨌든 전일금일만 빼시고 개념과 필수 예제만 넣고 개념서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전일금일만 넣고 교재를 만드시면 이번에는 짝이 되는 워크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서, 워크북 이렇게 만드시면은 그 교재를 양 두 개를 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디자인에 저기 ISBN도 있게끔 해서 근데 그 교재를 그렇게 파시고요. 두 개를 나눠서 그리고 하나는 개념서, 하나는 워크북. 그리고 그 개념서 위주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워크북을 하는데 아까 못하는 애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못하는 애들한테 무조건 좀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금일 학습을 애들한테 아까 그 팁 주듯이, 걔들한테는 그 책을 풀지 말라 그러고 필수 예제를 풀지 마시고 금일 학습을 풀어줘 버리세요, 그냥. 금일 학습을 풀어줘 버리면 애들이 잘 들어요. 왜냐면 숙제니까. 워크북 풀 때 편할 거 아닙니까? 숙제를 그대로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그러면은 그 12개 문제를 집중해서 듣고요. 애들 책은 깨끗할 거니까 그냥 내가 지우면 다 지워지니까 애들은 집에 가서 그 다시 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훨씬 더 그 못하는 애들이 잘 풀고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은 그 12개하고 똑같은 건 전일학습에 똑같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전일학습 넣고 나면 또 같은 게 취약 보완학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물론 매스올릭을 선행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걸 까다롭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쉽게 했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점짜리 수학 문제를 100개 풀었다고 해서 4점짜리 수학 문제 1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4점짜리 수학 문제의 고리를 풀고 이겨내는 걸 자꾸 해야 4점짜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유형을 풀어봐야.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금일학습을 해주고 해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선행할 때는 훨씬 낫지 않겠냐. 실제로 한번 그렇게 수업 진행하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애들이. 금일학습이요?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반응. 잘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로 수업을 하는데 필수 예제를 풀어주는 것 대신에 금일학습을 해설보기라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토론학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해설보기가 가능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 형식으로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확인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금일을 팁을 주고 금일 학습을 풀려고 그러면 그 못하는 애들이 다 혹은 선행하는 애들이 이겨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쉬운 거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초등부 같은 경우에 분수 계산이나 무슨 계산 문제 이런 거 계산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안타깝게 지금 현재의 매스올릭은 안 되니까 그 정도 그냥 계산하는 쉬운 정도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적의 연산법 뭐 이런 식의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학원에서 좀 접목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희한테 좀 바라는 것보다는 그는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굳이 추천하는 모델은 아니기는 하지만 판단은 학원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하를 갖다가 교재를 만들었을 때는 하 문제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3등급 정도, 2등급 뒤에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사실 아시겠지만 뽑아보면은 할 어려운 문제 들어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아마 하 레벨 교재를 저희가 이제 혹시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 강의를 설계할 때 교재를 생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등록을 할 때요. 잠깐만요. 과정 등록을 할 때 조금 과정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새로 개설하고 제가 뭐 아무렇게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 등록 레벨을 정하고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재를 만들어라 하고 교재 제작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교재 생성 누르고 여기에 이제 중학교 뭐 이런 수원이든 뭐 미적통이든 누르시면 여기 챕터 변경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5, 1, 5, 2, 1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 소단원의 그 필수예제의 개수입니다. 이 소단원의 필수예제의 개수인데 저희가 이 한강의 필수예제 개수를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필수예제 개수를 12개로 하시면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왜 12개냐면은 12개가 되면 금일도 12개, 전일도 12개인데 내가 수업한 그 유형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5개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효율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5개면 그 필수예제 하 레벨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가고 중에서 나머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중에서 채우다가 12개 중을 하나씩 꼽아서 만약에 12개가 안 됐어요. 중까지 해서 그러면은 10개밖에 안 돼요. 만약에 중까지 해서 10개면 그 10개에서 그치게 해놨어요. 12개가 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상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기획 의도가 그러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그래서 12개를 맞춰주시면 좋죠. 12개보다 살짝 넘거나 12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교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사실은 하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학기 중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정도로 해서 방금 전에 하시는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하 레벨을 조금 유형 개편을 해서 하에서 충분한 단련이 될 수 있도록 하 유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눌 겁니다. 디테일하게 나눠서 충분히 하 유형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에는 하만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일단은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원장님들이 원하시면 하면 하만 나오게 하중을 택하면 하중에서 그렇게 나오게 중상을 택하면 중상이 나오게끔 상을 택하면 상만 나오게끔 해서 교재를 5레벨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컨텐츠 개편하고 같이 업데이트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6월 말까지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기 1강을 수업했으면 예. 1강에 금일 있고 2강에 전일이 오늘 1강에 복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오늘 1강을 오늘 아침 잡아놨으면 오늘만 2강에 전일이 인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저기 이제 이거죠. 금일 전일인데 금일 전일을 이제 숙제로 시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금일 풀렸는데 다시 또 전일 숙제가 나가면은 그 연달아 계속 그게 나간다는 그 말씀인데. 오늘 저녁에 숙제를 2강 전일을 숙제를 하더라도 특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강 전일을 숙제인데 2강을 근데 수업 구석에서 옮기시면 되는데 수업 구석에서 옮기시면은 출결 체크하고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배치적으로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분석이나 이런 게 다 엉망이 돼버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그때 그리상이 옮기셔서 제가 그거는 예. 하루에 오늘 그와 내일까지만 연락이 좀 해주면 안 되나? 네, 그거는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켜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느냐면 아까 제가 표준으로 유형 분석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형 분석을 애들별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유형 분석을 진행을 하면 여기까지 유형 분석 해봐 이렇게 하면
그 애들 참고로 그냥 유형 분석이 내가 이 유형 분석이 과제로 그냥 쑥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괄로 전체 학생들 유형 분석 프린트하면 유형 분석이 알아서 이렇게 내가 색깔을 해골 빨강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골 빨강 선택해서 쭉 나가게끔 편하게 일괄 관리를 유형 분석 위주로 편하게 관리하게끔 그 기능이 4월 첫째 주까지가 제가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하라고 막 닥달을 해놔서 애들이 지금 밤샘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중간에 끼어들면 좀 개발자 애들은 그 대표지만 뭘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바로 빨리 반영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거 뭐 이해는 제가 했고요.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 방에 대한 정의학습을 제가 한번 건네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깜빡 놓친 건 뭐냐면 그런 걸 놓쳤어요. 첫 강은 전일이 있는데, 전일, 금일 가면 마지막 강은 하나 더 생기면서 금일 다음에 전일이 하나 더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그 마지막 강에 전일이 하나 더 생기지 않죠. 그걸 이제 지적하셨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기획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좀 그거는 생각보다 건드리려니까 너무 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아는데, 다른 개발들 끝나고 좀 여유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지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거는, 잘못은 안 하는데 너무 애초부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 좀 뭐 덤으로 좀 살짝 안 풀고 슬쩍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마지막 그 인쇄할 때 유형 분석에 제가 그 링크 좀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인사할 때 유형 분석의 링크요? 선생님 보고서에 중간에 예. 그 아직 그 아이들이 지성좀 되면 한 6반 정도 진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부분은 전부 다 바닥에 아직까지 그 성시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걸 진도도 보시지도 않고 그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프도 한 강의만 딱 있든지 그리고 아이들 시작도 아닌데 밑에 쭉 추락돼 있으니까. 예. 그래프는 그 학습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는 전면 지금 개편을 해서 네. 그거를 언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드릴 겁니다. 그 맨 처음에 그 유형 분석으로 바로 딱 갈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네. 전면 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유형 분석이 메인이 되면서 갈 수 있도록 네. 그 전면 개편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국악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간혹 제가 의도한 주랑 네. 이 강의 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강의 비었다고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해서 옮기니까 똑같은 게 또 하나 그대로. 그것도 빈강을 추가할 수 있게끔 네.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빈강을 해도 뭐 출결 체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일 전일 안 했는데 지향유형이 뜨는 거는 그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금일 전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금일 전일 하고. 네. 치약 보완 학습이 다 숙제로 나가는 학원이 있어요. 우리 본원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학원에 와서 전일 금일을 해요. 하고 나서 이제 전일 금일 하고 나면 치약 보완 학습을 프린트를 해서 숙제로 집에서 해와라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 명이 결석을 했어요. 결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저희도 하거든요. 결석 안에 끝까지 프린트를 해요. 하고 걔한테 야 가서 동수 줘. 이렇게 숙제를 전달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에서 디폴트로 나가게 돼 있는데 내가 전일 금일을 안 하고 치약 보완 학습으로 들어가면 그 강에 있는 문제보다는 앞쪽에 약한 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력이 반영이 안 하면 이력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건 첫 강은 그렇고 첫 강, 둘째, 셋째 강 정도 진행되면 앞에 그 이력이 반영되니까 그 치약 보완 학습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치약 보완 앞에 전일 금일 안 해도 치약 보완 학습 나가게 출력을 안 하시면 치약 유형이 계속 바뀌죠. 이제 불안해. 네. 출력을 하면 이제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까 유형 분석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 본사에서 그 폼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또 어떤 지원이 좀 그 유형 분석 체크리스트? 그거는 전체, 저도 이제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처럼 하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게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과정을 탁탁탁 보고 싶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고민하는데요. 아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애초에 개발할 때는 사람 손이 닿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쓰고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를 저도 온라인으로 옮기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저희가 초등부터 고등까지 데이터가 이제 2만 개의 유형이 있어요. 거의 유형이 뭐 쌓이는 유형은 한 2만 개쯤, 2만 개는 아니고 꽤 많습니다. 그게 곱하기에 얘가 뭐 며칠 날 풀었다라는 거를 정보를 한 유형이 하나씩 가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일주일 전에 풀었다, 하루 전에 풀었다라는 정보를 만약에 그거 색깔 위에 숫자를 하나 쓴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해도 2만 곱하기 7이면 14만 개를 한 번에 서버가 매번 애가 뭘 할 때마다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컴퓨터는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어디 변화해 보이고 그것만 싹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14만 개를 윙 돌리면서 변화를 딱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애가 변한 모습을 알고 어떻게 관리할지 똑같은 고민을 제가 6개월째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적인 그 한계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못 해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성의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엄청난 고민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기반하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해드리기 위해서. 예, 그런 상황. 좀만 기다리시면 어쨌든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를 쓰다가 예. 레슨을 교재를 생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 진도를 나간 부분을 아이들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트를 변경을 해서 기획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에 집합 부분이랑 앞부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중간고사를 해야 되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라든지 그런 게 아, 그러니까 이력이 그러니까 네. 명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매스 올리기에서 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했었어요. 네, 집합 명제 막 건너뛰고 나머지는 유형 분석이 있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집합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하시죠? 예. 그거는 방법은 빨리 그 지금 진도 나가시는 그 외에 시험 대비 단원별 학습을 빨리 들어가세요. 숙제를 시험 대비 단원별 학습을 지금 개설하셔서 앞에 있는 부분부터 빨리 나눠주시면 1레벨 풀면서 애들이 막 뜰 겁니다. 해버리 막.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시면. 예. 똑같은 레벨의 수업을 예. 몇 반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교재 생성을 할 때 예, 예. 그 교재를 생성해서 이 선생님한테 딱 이렇게 딱 됩니다. 기존 과정 복사하기가 그런 기능이에요. 그 매번 복사를 가서 매번 해서 그 교재를 또 생성을 해서 또 그렇게 교재 생성을 해야지 학생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기존 과정 복사하기를 해서. 근데 이런 말씀이시죠? 누구 선생님은 이거 과정 5개 쭈르르르 복사해라 해서 한 번에 쫙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또 우리 또 네. 화목도 무슨, 있으면 월수금 쫙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건 이해는 되고요. 예, 그건 이제 조금 시간 남으면 개발 일정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해볼게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시간에 사실 우리 학원 강사들한테는 아침 시간 되게 힘든 시간인데도 이렇게 와서 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대박 나실 겁니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식사가 잡혀 있을 겁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